안녕하세요. 원더블TV입니다. 오늘은 보루토 68화 스포일러에 이어서 68화 풀버전 리뷰 및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의 시작은 코드와의 싸움이 끝난 뒤 마을로 복귀한 보루토와 아마도, 타카스케, 사이와의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는데, 보루토는 카와키에게 찔려 죽었던 상황에서 모모시키가 해동되지 않았던 18%의 데이터로 본인의 몸을 복구해 주었다는 사실과 모모시키의 부활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아마도는 아직도 모모시키가 보루토의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에 걱정을 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보루토는 모모시키의 힘을 전보다는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서 뜬금없는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장면은 넘어가서 데이몬의 무지개 반사 공격으로 리타이어 돼버려 치료시설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 카와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스미레는 기절한 카와키를 보고 생명에 지장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지만 정밀 검사를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으며, 이곳에 같이 있던 시카마루는 카와키를 구속하는 건 쉽지가 않고 카와키를 믿어야 하며 확실하게 평화적으로 우리 편으로 두어야 한다는 언급을 합니다. 나루토 또한 그것이 나뭇잎 마을의 방식이라며 카와키가 일어났을 때 좋게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했었지만, 그의 표정은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 잠을 자고 있는 카와키를 쳐다보고 있었고, 이에 대해 스미레는 나루토의 표정을 보고 시카마루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는 질문을 하지만 막 복귀를 한 것에 지친 것뿐이라며 스미레의 말을 넘겨버렸으며, 그와 동시에 시카마루 앞에는 사스케가 찾아옵니다. 코드의 거취와 관련된 보고를 하기 위해 시카마루를 찾아온 사스케는 보로의 종교 시설에 숨겨진 비밀 장소가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는데, 그곳에서는 카라에게도 비밀로 하면서 인체 실험부터 과한 인구 연구는 물론 지겐이 폐기하라고 지시했던 개조인간들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 시설 또한 있었고, 그곳에 코드가 있다는 걸 봤다는 남자가 있었다며 그곳을 관리하던 버그를 언급합니다. 또한 시카마루는 카와키가 보루토를 찔러 죽였다는 사실과 모모시키가 보루토를 부활시켜 주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노, 사이, 아마도, 카타스케뿐이고 본인들끼리 카와키를 어떡할지 의논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으며, 이에 사스케는 보루토가 어디 있는지 묻자 사라다를 포함해 친구들과 있을 것이라며 보러 가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장면은 사스케가 언급한 시설에 있는 코드와 에이다 및 데이몬에게로 넘어가는데, 에이다는 본인의 능력 천리안을 이용해 시카마루와 사스케의 대화를 보고 있었고, 모모시키의 카마로 인해 보루토가 부활한 사실과 완전한 오우츠츠키가 된 보루토의 상황을 확인하게 되면서 코드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으나, 에이다는 저번 화에서 코드가 허락도 없이 데이몬을 데려가 이용했던 것에 대해 도가 지나치다면서 코드가 현재는 너무 쓸모가 없기에 코드의 힘을 되돌아오게 해줄 것이지만, 힘을 얻은 후에도 쓸모없이 방해가 된다면 본인 남매들은 가차없이 쳐낼 것이라고 경고를 했으며, 코드에게 엎여있는 데이몬 역시 웃으면서 코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에이다의 경고에 코드는 본인들은 동지가 아니었냐며 슬프다는 말을 하지만, 에이다는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라며 코드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그것조차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코드는 이미 손을 써뒀다며 오른쪽 귀에 손을 갖다 대자 나뭇잎 마을에 있는 시카마루의 목 뒤에 새겨진 손톱 자국과 함께 귀가 넘어가 있었으며 남은 건 시간뿐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코드의 손톱 자국이 새겨진 시카마루는 연구실에 있는 아마도에게 찾아가는데, 시카마루는 보루토의 상태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고, 이에 아마도는 보루토의 언급이 사실이고 모모시키의 부활은 100%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으나, 시카마루는 칭찬을 하는 것과 동시에 아마도를 끌어올리면서 카와키의 카마에 대해 대답을 하라고 합니다. 장면은 보루토와 사라다, 미츠키에게로 넘어가고, 사라다는 보루토의 가슴팍에 생긴 카마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으나 보루토는 너무 달라붙지 말라며 당황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미츠키는 코드가 왜 보루토 너를 죽이려고 했는지 질문을 하였으나, 보루토는 시카마루가 카와키에 대해 언급을 하지 말라는 것을 떠올리며 자기 혼자 주체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대충 얼버무렸고, 이어서 사라다가 보루토 너를 잡으러 오지 않겠냐며 혼자 있을 때 기습을 당하면 어쩔 것이냐고 걱정을 하였으나, 타이밍이 좋게 사스케가 등장하였고, 보루토 앞에 나타난 사스케는 마을 안에서도 혼자서 다니지 말라고 조언을 하는 것은 물론, 카와키의 강함의 위기를 느낀 코드는 리미터를 해제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라며 가장 먼저 표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하려고 하지만, 이때 보루토가 말을 가로채며 아마도 영감이라고 언급합니다. 자연스럽게 시카마루와 아마도에게 장면이 넘어가고, 시카마루는 카와키의 카마를 카와키 본인의 의사 없이 복구한 것에 대해 따지고 있었고, 이에 대해 아마도는 카와키 녀석이 카마를 싫어했기에 동의를 얻지 못했고, 카와키는 호카게를 지키기 위해 적을 물리치기 위해 힘을 갈망했다면서 그래서 미리 심어둔 것이고 카와키의 카마 덕에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던 것이 아니냐며 팩트로 반박을 하지만, 시카마루는 말을 돌리지 말라며 결과가 어찌됐든 아마도가 한 일은 나뭇잎 마을이나 카와키를 위한 것이 아닌 카와키의 카마 자체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유를 물었으나, 그때 그들의 뒤에는 무엇인가 튀어나오는데, 아마도의 중요한 대답을 듣기 직전 시카마루의 목 뒤에 새겨진 손톱 자국을 통해 코드가 공간이동으로 넘어오는데,
아마도는 코드를 보고 무척 놀라워하고 있었고 에이다 역시 코드의 행동에 답답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며 그와 동시에 코드는 시카마루를 공격해 벽으로 날려버립니다. 시카마루를 날려버린 코드는 아마도의 목을 붙잡아 힘의 리미터를 해제하라며 협박을 하고 있었으나 상황실에 있는 이노는 곧바로 코드의 차크라를 알아채버렸고 곧바로 지원군을 보내겠다고 시카마루에게 말을 하지만 시카마루는 나루토 말고는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며 코드를 자극하면 도망치게 될 테니 본인을 믿어보라며 감시만 하고 있으라고 명령을 하였고 그와 동시에 코드에게 그림자 흉내술을 사용합니다. 시카마루의 그림자 흉내술에 걸린 코드는 아마도의 경동맥을 벨 수 있을 정도로 손끝을 움직일 수 있다며 소용없다고 말을 하지만 오히려 시카마루는 본인의 목 뒤에 있던 손톱 자국을 뻔한 함정을 그냥 걸려줄 것 같냐며 이제부터 쇼타임이라고 반격을 시작한다고 말을 하자 그와 동시에 아마도의 옆에 있던 캡슐에서 무엇인가 튀어나오는데 그것의 정체는 델타였습니다. 코드는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델타를 보고 놀라워하고 있었고 설명충 모드에 들어간 시카마루는 현재의 델타는 나뭇잎 마을을 지키도록 전투 자산으로 새롭게 프로그래밍된 새로운 모델이라면서 나뭇잎 마을의 적인 코드를 공격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에 델타는 짜증을 내는 것과 함께 루피의 고무고무 스탬프 같은 기술을 써 코드를 걷어차버리고 코드는 벽에 처박히며 피를 토하고 아마도는 코드에게서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알고 보니 시카마루는 경비도 없이 아마도에게 접근을 하면 코드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이곳으로 유인을 한 것이었는데 그러나 코드는 벽에 부딪힐 때 어느샌가 손톱 자국을 새겨놨었고 슬금슬금 오른손을 움직여 손톱 자국에 손을 넣었지만 시카마루는 도망치게 놔둘 것 같냐며 그림자 흉내술로 오른손을 들어 올리지만 코드의 오른손에는 누군가의 손이 있었으며 코드는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손톱 자국을 통해 에이다가 넘어오는 것이었고 시카마루는 코드의 동료가 온 것이냐며 놀라워하고 있었고 델타는 무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으나 아마도는 믿을 수가 없었다는 듯이 식은땀을 흘리고 놀라워하며 에이다를 부르면서 보루토 68화가 끝이 납니다. 오늘은 보루토 68화 스포일러에 이어서 보루토 68화 풀버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번 화를 통해 카와키를 바라보는 나루토의 표정과 시카마루의 함정 전략 및 새롭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태어난 델타의 존재와 에이다를 보고 놀라워하는 아마도의 표정에 대해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나루토의 표정을 살펴보자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카와키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마도 보루토를 찔러 죽여버리려고 했던 카와키가 깨어나면 나루토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것이고 그에 결국 카와키와의 갈등이 생기면서 카와키가 1화의 장면처럼 흑화해버리는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행히도 시카마루는 목 뒤에 새겨진 손톱 자국의 존재 여부를 알고 있었고 그래도 IQ 200이라고 소개되던 전략가로서 코드를 유인하며 델타를 소환하는 함정을 잘 편 것 같았으나 넘사벽의 힘을 보여주는 인조인간들이 적이기에 나루토 만화에서의 활약 때처럼은 활약을 하진 못한 것 같았으며 이런 점은 살짝 아쉬움이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델타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면서 보루토 60화에서 아마도가 언급했었던 나뭇잎 마을의 강한 아군이 되어줄 것이라는 떡밥이 풀리게 되었는데 아마도 작가는 팬들에게 큰 인기를 받으면서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델타를 버릴 수 없었던 것인지 새롭게 동료로 추가해 부활을 시켜준 것 같았으며 그 결과 이번에 새롭게 2호기로 부활한 델타는 여전히 까칠한 매력을 지니는 것은 물론 전투력 역시 예전처럼 강한 상태이기에 앞으로의 전투에서 멋진 활약을 해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아마도의 표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과거 나루토에게 언급했었던 12년 전에 죽었다던 딸을 모티브에 만든 인조인간의 정체가 에이다였으나 지겐의 명령으로 에이다가 파괴된 것으로 알려져 버린 것이었고 그러나 본편에서 언급됐듯이 카라의 조직에서조차 모르던 시설이었기에 에이다는 파괴되지 않았던 것이었으며 그 결과 그것을 모르던 아마도 본인의 앞에는 갑작스럽게 에이다가 나타났기에 식은땀을 흘리며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과연 에이다와 아마도의 관계는 무엇일지 코드는 아마도를 통해 본인의 제한된 힘을 해제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보루토 전개를 통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